이 시간은 7번째 휴일 및 연차휴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61페이지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사기업체의 법정휴일은 언제냐 이거죠. 사기업체 법정휴일은 원칙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주휴일이죠. 유급 주휴일. 그래서 일주일 개근했을 경우에, 일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했을 경우에 하루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주라 이렇게 된 첫 번째 사기업체 휴일은 주휴일이 되겠다. 두 번째는 근로자의 날이죠. 5월 1일. 이게 이제 모든 기업, 사기업체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휴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주휴일에 대해서 살펴보면 두 번째 질문. 주휴일은 반드시 유급이며 일요일로 국한되느냐? 그건 아니죠. 무조건 유급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만 유급이죠. 결근일이 있다 하게 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 요일은 일주일에 하루 이상이 되기 때문에 뭐 요일이 어떤 특정 요일 특정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뭐 유통업체 이런 데는 뭐 월요일날 쉬기도 하고 화요일날 쉬기도 하고 그렇죠.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는 가끔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것이 이런 거죠. 주중에 휴가를 썼다. 예를 들면 뭐 연차휴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약정휴가가 될 수도 있고, 뭐 학예휴가 이런 거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약정휴가죠. 주중에 휴가를 며칠 썼는데 그 결근으로 보고 그 주에 주휴수당 안 줘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그건 아니죠. 하여튼 법에 의해서 또는 성질상 출근한 걸로 보는 날은 이제 출근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건데, 예외적으로 이제 62페이지에 일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가를 갖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되느냐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주휴수당의 어떤 취지, 입법 취지에 비춰봤을 때 이제 61페이지 보게 되면 밑에 두 번째 줄 정도 보게 되면 일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의 피로 회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생산성 유지 차원에서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주 소정근로일 통으로 휴가를 간 경우는 그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주중에 일부 날짜에 대해서 뭐 휴가를 갔다. 그거는 이제 출근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지만 일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가를 갔다. 예를 들면 학휴가가 5일인데 학휴가 전체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갔다 왔다 할 경우는 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62페이지에 뭐 알바생을 쓴다든지 할 경우에 좀 보셔야 될 부분인데,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까 유급 주휴일에 부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4주를 계약을 하고 알바생을 썼다 할 경우에 1, 2, 3주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나가야 되겠죠. 마지막 주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62페이지 두 번째 질문이에요. 취업규칙을 보게 되면 가끔 이런 게 보이는데요. 일주일에 지각조퇴 시간을 모아서 8시간이 되면 하루 결근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결근을 했을 때만 이제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자, 일주일에 지각조퇴 시간을 모아서 8시간 했다 하더라도 그건 결근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지각조퇴와 결근은 다르기 때문에 일주일에 지각조퇴 시간을 모아서 8시간 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에 이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마지막 질문 공휴일. 자, 아까 원칙적으로 사기업체 휴일은 주휴일과 그 다음 근로자의 날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공휴일은 뭐냐 이건데요. 자, 공휴일은 63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신정 1월 1일부터 뭐 3일절, 설날 3일 쭉 해서 성탄절까지 이게 이제 공휴일입니다. 이 근거는 62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나와 있듯이
이 관공, 세 번째 줄이죠. 밑에 세 번째 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는데,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이 제정한 거예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쉬는 사람, 즉, 공무원이 쉬는 날이 이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세보면 63페이지에 일요일 뭐 빼고 세보면 뭐 15일 정도 되는데요. 자, 5월 1일. 이와 반대로 5월 1일은 사기업체가 쉬지만 공무원도 일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5월 1일하고 비교하게 되면 사기업체 직원이 5월 1일 날 하루 쉬는 동안 공무원은 공휴일이 15일이다. 그래서 이제 좀 논란이 있었죠.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기업체 직원도 이 공휴일 날 쉬게 하자. 법이 바뀌었죠. 그렇지만 모든 기업에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300명 이상은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30명 이상 사업장 내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은 내후년도부터 시행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그 소규모 기업도 2022년부터는 공휴일날 유급으로 쉬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휴일날 일 시키면 그럼 이제 휴일수당을 또 지급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은 특별하게 이 기업 규모가 이게 미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 휴일로 정하지 않는 회사는 공휴일날 일 시키더라도 그거는 그냥 정상 근무가 되겠죠. 휴일수당이 지급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게 휴일로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면서 일을 시키든지 또는 유급을 쉬게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64페이지. 주 40시간제 하에서 토요일은 휴일이냐? 아까 설명드렸었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다. 일요일은 유급 휴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 되겠죠. 그렇지만 휴일은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만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상 주도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도 우리 회사는 휴일로 하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생기느냐? 그 표에 보시다시피 이제 이날 근무했을 때 가산율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토요일 그냥 휴무일로 놔두면 토요일 근무는 계속해서 연장 근무입니다. 첫 시간부터 쭉 계속 8시간 이내냐 벗어나 관계없이 연장 근무죠. 연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이 무급 휴무일이면 8시간 이내 또는 초과 관계없이 연장 할증 50%만 붙는다. 그렇지만 토요일을 만약 휴일로 우리 회사는 휴일로 하겠다 하게 되면 아까 배웠지만 휴일 근무는 8시간까지는 50% 할증, 그 다음에 8시간 초과하게 되면 100% 할증, 이런 차이가 있죠. 굳이 회사 입장에서는 토요일을 휴일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휴일 대체. 자, 이번 주 일요일 날 직원들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월요일까지 납품을 해야 된다 할 경우에 당장 이제 휴일 근로수당 지급 부담이 따르겠죠. 이번 주 일요일 날 전 직원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8시간까지는 50% 할증, 8시간 초과하면 100% 할증. 그랬었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휴일 근무수당 지급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일요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하고 바꾸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휴일의 대체예요. 그래서 자, 주휴일, 우리가 보통 일요일, 자, 일요일을 월요일하고 바꾼다.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건이 두 가지 정도 이제 필요한데, 첫 번째, 취업규칙에 어떤 그런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면 바꿀 수 있어요. 취업규칙에 이렇게 휴일 대체할 수 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미리 24시간 전에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서 고지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 일요일 날 휴일 근무가 불가피하다. 그럼 금요일까지 얘기하고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일요일이 월요일이 되고 월요일이 일요일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일요일 날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 근무가 아니라 평일 근무가 되는 것이죠. 그럼 휴일 수당이 지급될 필요가 없다. 대신 월요일은 쉬게 해야 되겠죠. 월요일은. 이게 휴일의 대체입니다. 이게 주휴일은 이렇게 대체가 가능해요. 가능한데 65페이지에 다섯 번째 줄 보게 되면 주일과 달리 공휴일은 달라요.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 즉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서면 합의가 있을 때만 대체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성탄절날, 예를 들면 성탄절날 좀 근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탄절하고 다음 날하고 바꾼다. 이렇게 하려면 이게 주휴일이면 그냥 근로자 동의를 얻으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게 공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 대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미리 사전에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하고 서면 합의를 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휴일의 대체하고 조금 유사한 듯하면서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이 보상휴가제인데요. 보상휴가제를 먼저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보죠. 보상휴가제는 7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75페이지에. 자, 휴일 대체는 휴일을 미리 바꾸는 거죠. 근데 보상휴가제는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일을 시켰어요. 휴일에 근무를 시켰다. 근데 이거를 막상 휴일 근무 수당을 주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돼요. 그래서 휴일 근무 수당 지급 대신에 휴가로 보상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다르죠? 앞에 휴일 대체는 미리 휴일을 예를 들면 일요일하고 월요일을 바꿔주는 것이고요. 그럼 바꾸면 특별한 변동이 없죠. 휴일 근무 수당 지급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이죠. 월요일날 쉬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보상휴가제는 이미 휴일 근무가 발생한 상태죠. 휴일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휴일 근무 수당이 발생한 상태에서 수당 지급 대신에 휴가로 보상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보상휴가제인데, 이것도 이제 요건이 좀 까다롭죠.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가 미리 있어야 돼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하고 회사 대표자하고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자, 이거는 보상휴가를 주더라도 임금 지급과 동등한 가치 휴가가 부여돼야 되기 때문에 휴일 근무를 8시간 이내로 했다 그러면 1.5배의 휴일수당이 나가죠. 마찬가지로 이 보상휴가를 줄 때도 1.5배를 챙겨줘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요일에 8시간 근무를 시켰으면 이거를 휴가로 보상할 때는 8시간 곱하기 1.5 해서 12시간분의 하루 반나절에 보상휴가가 부여가 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차이가 크죠? 요건도 보상휴가가 훨씬 까다롭고, 그 다음에 할증 임금만큼 가산해서 휴가가 부여가 되는 이제 그런 부담이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휴일에 대체하고 보상휴가 요건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5페이지. 자, 연차휴가. 자, 연차휴가는 잘 보셔야 되겠죠? 최근에 법 바뀐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쪽은 좀 볼 게 있는데요. 자, 첫 번째 65페이지의 연차휴가 부여 방법이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다음 장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연차휴가다. 연차휴가는 만약 5년이다 놓고 봤을 때, 자, 1년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하게 되면 15일이 발생하죠. 2년째도 15일, 3년째 16일, 4년째 16일, 5년째 17일. 그래서 매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늘어나면 25일까지 늘어나요. 25일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25일이다. 입사한 지 21년 차가 되면 맥시멈 25개가 되죠. 그 이후로는 계속 25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원칙적인 연차휴가죠. 자, 1년에 이렇게 15일부터 시작해서 매 2년마다 하루씩 부여를 한다. 이게 원칙적인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제 입사 1년 미만자가 있습니다. 자, 입사 1년 미만자는, 자, 1년이 지나야 휴가가 발생하죠. 자, 1년 지나야 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 쉴 수가 없다. 쉬게 되면 이제 결근이 되는 거죠. 결근이 되면 또 주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리하죠. 그래서 이제 입사 1년 미만자는 예외적으로 한 달 개근하면 하루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년을 내내 개근했다. 그럼 일단 1월 달은 발생하지 않죠. 1월 개근한 거 보고 2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하게 되면 11개의 이제 월 단위 연차가 발생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입사 1년 동안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순간 15개가 추가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딱 1년이 차게 되면 26개 연차가 이제 발생돼 있는 거죠. 25개 연차가 발생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66페이지에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법 바뀐 것이 있는데 66페이지의 표 밑에 질문. 입사 2년차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최대 며칠인가? 자,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발생하면 1년간 쓸 수 있어요. 1년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입사 첫 달에 2월 1일 날 발생한 연차가 있다 할 때 이거는 이때 소멸이 됩니다. 이때까지 쓸 수 있어요. 이때까지. 이렇게 1년간 연차휴가 한번 발생하면 1년간 쓸 수 있어요. 이때 입사 1년에 1년차가 발생한 15일은 1년간 쓸 수 있죠. 그렇죠? 하여튼 연차휴가는 이게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나 연 단위로 발생한 연차나 원칙적으로 1년이 지나야 이제 소멸이 됩니다. 휴가 사용권 소멸이 돼요. 그건 이제 그러면 수당 청구로 바뀝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사 1년이 지난 사람, 입사 2년 차죠. 2년 차는 이 25개를 동시에 한꺼번에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용자한테 부담이 된다. 그래서 66페이지의 첫 번째 질문의 중간쯤 보게 되면 자,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하게 되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소멸되는데 그러니까 1년 동안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예외적으로 입사 1년차는 입사 1년 동안 발생한 연차, 즉 11개가 맥시멈이 되겠죠. 이거는 그 해의 말까지, 그러니까 입사한 지 1년까지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1월 1일 날 입사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 11개, 입사 1년 동안 발생한 11개는 12월 31일까지만 쓸 수 있고 1년 넘어가면 소멸이 돼요. 쓸 수는 없다. 대신 안 썼다 그러면 돈으로 보상해야 됩니다. 돈으로 보상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11개와 15개를 합해서 최대 26일을 한꺼번에 쓸 수 있었는데 입사 2년차는 지금은 요건 소멸이 되죠. 대신 이제 수당으로 바뀌긴 하지만 이거는 소멸이 돼요. 그 다음 해에는 쓰더라도 맥시멈 15일만 쓸 수 있게 바뀌었다. 그 내용이 66페이지 첫 번째 질문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차휴가는 자 입사 1년 이제 입사한 지 1년 된 근로자는 11개는 이제 소멸이 되고 15개는 쓸 수 있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15개는 또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또 소멸이 되죠. 이렇게 이제 자 요건 이제 예외니까 좀 논의를 하고요. 자, 이거 보시죠. 여러분 이제 연차휴가를 보실 때는 이걸 좀 더 생각하셔야 돼요. 자, 입사 원칙적으로는 이제 연단 연차 원칙이죠. 이건 예외니까. 원칙적으로 자, 1년을 근무하면 15일 발생하죠. 15일 1년 동안 쓸 수 있죠. 안 쓴 거는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이 입사한 일로 따지면 다음 해가 될 것이고, 연차가 발생일로 따지면 그 다음 해 1월 1일 날 수당으로 바뀝니다. 수당으로. 그래서 연차는 늘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휴가와 수당으로 나눠서 보시면 좋다. 그래서, 자, 입사 1년차는 15개가 발생하고, 1년 지나면 2년차의 수당으로 바뀌죠. 마찬가지 이렇게 수당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튼 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가 되면, 사용을 못하는 것 뿐이지, 이제 수당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66에서 67페이지까지 보게 되면 입사 1년차가 좀 문제가 되죠. 입사 1년차가 1년 계약직. 자, 1년 계약직. 1년 계약직은 사실은 좀 이번에 법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좀 문제가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개근하게 11개의 휴가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1년이 되는 순간 15일이 발생하면서 쓸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도 연차를 1년도 안 썼다. 그럼 이 두 가지 26일치의 수당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제도가 개선되긴 했지만 조금 불완전한 제도 개선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물론 이제 그래서 이 11개를 돈으로 주는 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 촉진을 통해서 이제 쓰게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했다 그러면 어쨌든 26일치의 돈을 주고 퇴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계약직 사실 이제 사용자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1년 계약하고 근무하고 나가면 퇴직금이 일단 발생하죠. 한 달치 정도 퇴직금 발생하고 또 하나도 연차휴가를 안 썼다, 관리도 안 했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달치 급여가 되죠. 26일치 통산임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1년 계약 중인 사용자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게 이제 67페이지 위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이제 첫 번째 질문. 1년간 80분 미만 출근자에 대해서는 연차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건데, 이렇게 이제 연차 휴가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1년간 소정 근로일에 80% 이상을 근무했을 때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65일 중에 80%가 아니에요. 소정 근로일에 80%이기 때문에 충족시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많이 쉬죠. 그래서 1년 소정 근로일이 250일이다. 뭐 이럴 수 있습니다. 250일 중에 80%를 안 채우기가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거의 연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자, 입사한 지, 1년차, 2년차, 3년차인데, 이 3년차 근로자가, 몸이 아파서 6개월 정도, 개인적으로 휴직을 했다 할 경우에, 자, 원래 3년차가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다음에 16일이 발생하게 돼 있죠. 근데 6개월 휴직하는 바람에 나머지 하반기 출근율을 따져보니까 1년 동안 절반을 쉬었죠. 그러니까 이 전체 입사 3년차의 출근율은 맥시멈 50%가 됩니다. 그렇죠? 1년 동안 절반 쉬었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을 풀로 개근했다 하더라도 출근율은 50%밖에 안 돼요. 과거에는 이 16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이 개근한 월수만큼의 휴가를 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월 단위 연차, 원래는 이 15, 15, 16, 16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연차죠. 연 단위로 발생한 것이 연차입니다. 근데 예외가 이제 월 단위로 발생한 것인데, 첫 번째 예외가 입사 1년 미만자, 개근 월수만큼 발생하는 거 있고, 두 번째 예외가 입사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그 해 출근율이 80%가 안 되는, 이런 뭐 6개월 휴직했다 해서 출근율이 80%가 안 되는 근로자의 경우에 나머지 출근한 월, 그래서 개근한 월수만큼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근로자가 나머지 6개월 동안 풀로 개근했다 그러면 6일이 발생하겠죠. 이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연 단위로 발생하는 거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월 단위 연차 발생하는 거, 첫 번째 입사 1년 미만자, 두 번째 입사 1년 넘었지만 출근율이 80%에 미달되는 근로자한테 발생하는 개근 월수만큼의 월 단위 연차, 이 두 가지가 예외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 제일 밑에 연차휴가 부여를 한 출근율 사정 시 휴직기간을 결부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건데, 68페이지 표를 보게 되면, 자,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나 휴직은 기본적으로 출근으로 봅니다. 그래서 산지휴직기간, 출산 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그다음에 예비군 민방훈련기간, 연차휴가 사용기 이런 것들은 출근한 걸로 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6개월 휴직을 갔는데 그럼 출근율은 50%가 원래 맞죠. 아까 개인적으로 휴직을 가게 되면 출근율은 50%인데 이게 법에서 보장된 육아휴직이다. 만약에 육아휴직이면 출근한 걸 보기 때문에 출근율이 100%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68페이지에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반드시 줘야 되느냐.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그때 휴가를 가게 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이때만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예외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휴가를 가게 되면 좀 불편하다 이 정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근로자 휴가를 가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라고 인정될 정도가 돼야지만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하여튼 어쨌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는 회사가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70페이지로 넘어가 70페이지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자에 대해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되냐. 예를 들면
직원을 뽑았는데 6개월만 개근하고 6개월 근무하고 퇴직했어요. 6개월 개근하고 6개월 동안 연차를 하나도 안 썼다. 그럼 6일의 연차가 발생한 상태에서 퇴직하는 거죠. 그래서 6일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70페이지 제일 밑에 질문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70페이지 제일 밑에 질문은 이것도 가끔 질문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이 근로자가 5년 근무하고 퇴직한다 하는 경우에, 자, 15, 16, 17. 17일이 발생하면서 이제 퇴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7일이 발생하면서 퇴직하기 때문에 돈으로 바뀝니다. 근데, 자,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해에 5년차에 12월 30날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했다. 하루를 남기고 퇴직한 거예요. 자, 이러면 출근율로 따지면 99%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17일 연차가 발생하느냐 이 문제인데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출근율은 자 1년간 일단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출근율이 80% 넘어야 됩니다. 자, 출근율은 문제가 없지만 1년은 안 채웠죠. 그러니까 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 연차는 일단 1년 재직한 상태에서 출근율을 보는 것이지 출근율만 80% 넘는다고 해서 연차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2월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느냐 이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차휴가는 이렇게 1년간만 쓸 수가 있고 1년간 휴가를 쓰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권은 소멸되지만 수당 청구권을 바뀐다. 그랬었죠. 이렇게. 자, 입사 2년차가 됐을 때 15일치를 수당으로 주려고 하니 회사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 15일치 내가 수당을 주기는 어렵고 이거를 다음에 발생할 연차하고 합해서 30일을 써라. 다음 해에 입사 3년차에 30일을 써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2월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수당을 주지 않고.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는 연차 2월 사용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 71페이지 제일 밑에 지문처럼 이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자,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15일 이때 이제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 수당으로 바뀌면 이거는 이제 임금입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 평균 임금에 들어간다 그랬죠. 통상 임금은 아니지만 자, 임금이기 때문에 똑같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죠. 3년. 그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체불일로부터 3년간은 청구할 수 있고 지급을 해야 됩니다. 3년 지나면 이제 소멸시효가 지나는 것인데 마찬가지 연차 미사용 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하게 되면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자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